겨울철 과일하면 귤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딸기는 어떤가요? 새콤달콤한 맛도 좋지만 풍부한 비타민C 성분 덕분에 감기 예방 효과도 탁월합니다. 딸기는 봄 제철 과일이지만 하우스 재배 덕분에 추운 겨울에도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12월에서 1월경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꽃이 핀 후 수확까지 걸리는 시간이 봄에는 40일 정도가 걸리지만 겨울에는 65일 정도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 당을 축적할 시간이 많아져 향과 맛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에 가장 맛있는 과일 딸기의 효능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도움이 되는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과일계의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딸기. 그 영양소도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딸기 100g, 약 4개에서 5개의 양에는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75%를 함유하고 있고, 비타민 B군 중 엽산은 13%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네랄 성분은 망간 14%, 구리 4%, 칼륨 3%, 마그네슘 3%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일에 비해 2배에서 11배가 많은 페놀계 항산화 성분인 엘라그산과 엘라지탄닌을 함유하고 있고, 안토시아닌도 풍부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딸기의 효능 중 첫 번째로 당뇨병에 좋은 과일입니다. 당뇨인들은 조금만 잘못 먹어도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먹는 식품의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가능한 혈당 지수가 55 이하인 식품을 고르고, 혈당 부하 지수를 잘 파악해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딸기는 아주 안전한 과일이 될 수 있는데요. 혈당 지수 GI는 40이고 100g, 약 4개에서 5개를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1로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당뇨인이라면 자신의 혈당 수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4개에서 5개를 먹는 것은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딸기의 비타민 C, 마그네슘, 식이섬유와 같은 영양소가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국립의학도서관의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고, 딸기 7개만 먹어도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는데, 이 비타민C가 활성산소 제거와 당뇨병 위험 요인 중 하나인 염증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 식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그 외 딸기와 당뇨병에 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도에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서 딸기와 같은 베리류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대사증후군, 즉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동맥경화, 고혈압,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위험한 성인병과 관련된 대부분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 엘라지탄닌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데요. 이러한 항산화제가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랜 기간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베리류 소비가 심장 관련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데 연관이 있으며, 중년들의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둥. 세 번째는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딸기의 항산화제가 자유라디칼로 인한 뇌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국립의학도서관의 연구에서도 노년층 여성들의 딸기 섭취가 기억력 저하를 지연시키고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과 같은 뇌질환을 발생시키는 특정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딸기에는 감귤류보다 더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서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산화 성분인 니코펜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그리고 알파 하이드록시산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죽은 피부 세포를 제거하고 피부를 정화해줍니다. 연구에서 이 알파 하이드록시산이 노화의 징후를 역전시킬 수 있고 손상된 피부를 개선시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딸기는 하루에 7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용성 영양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물에 오래도록 씻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가끔 설탕에 찍어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좋지 못한 섭취 방법입니다.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건강에는 가장 좋지 못한데요. 딸기 속의 비타민 B1과 사과산, 구연산이 설탕 대사에 쓰여 이러한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설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차라리 설탕 대신 자연 꿀을 넣어 드시는 것이 좋고 당뇨인이라면 꿀과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 딸기는 우유 또는 유제품과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우유와 같이 먹으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고 딸기의 구연산이 우유의 칼슘과 철분 흡수를 도와주며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딸기가 보완해줍니다. 견과류도 궁합이 좋은데요.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와 딸기를 같이 먹으면 서로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딸기의 비타민 C가 아몬드의 비타민 E를 활성화시키고 딸기에 부족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을 아몬드가 보완해줍니다. 딸기가 여러모로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비싼 과일이라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냉동 딸기 선택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로 체코의 한 연구에서는 냉동 딸기와 신선한 딸기의 영양성분 함유량을 비교하였는데요. 그 결과 둘 모두 비슷한 수준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혈당도 높이 올리지 않아 마음껏 먹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많이 먹을 경우 건강에 해로운 것 알고 계시죠? 자신에게 맞는 양으로 적당량을 식단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